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권총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코너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지금부터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30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6시 21분부터 현재 9시 15분까지 3시간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한 바퀴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3시간 가까이 석촌호수 현재 8.5바퀴 정도를 달렸으니까 현재 21.5km 정도 달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바퀴 반, 즉 4km 정도 달리게 되면 오늘 목표 거리인 석촌호수 10바퀴 25.63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현재 석촌호수 10바퀴 25.63km 중에서 8.5바퀴에 해당이 되는 21.5km를 달린 상태인데요. 나머지 1.5바퀴 4km 정도를 달리게 되면 오늘 목표 거리인 석촌호수 10바퀴 25.63km를 완주하게 됩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됩니다. 좀 후텁지근한 날씨고 지금 동쪽 방향에서는 오늘의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석촌호수 나머지 1.5바퀴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오리들이 우는 소리입니다. 자, 오리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리 보이시죠? 자, 오리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 무대인데요. 이곳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또 저 멀리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30여 층의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수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이고요. 저 동호 너머로 보이진 않지만 동호 너머에가 석촌호수 서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상징, 잠실벌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제가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힘차게 석촌호수를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그렇지만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대부분 구간에 걸쳐서 이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의 90% 정도는 차단을 해줍니다. 자, 지금 가로수 터널이 보이시죠? 이 가로수 터널이 벚꽃나무인데요. 매년 4월 초에는 서울의 양대 벚꽃축제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와 이곳 잠실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서울의 양대 벚꽃축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곳 잠실 석촌호수 벚꽃 축제를 매년 4월에 화려하게 장식하는 벚꽃 나무가 이곳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2563m 구간, 거의 90% 정도 구간은 햇볕을 차단해 주는데요. 지금 통과하는 구간만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햇볕의 거의 90%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불볕더위, 땡볕더위, 따가운 햇살이 햇볕이 내리쬐더라도 그늘 속에서 달리기 할 수 있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은 이런 가로수 터널이 없는 반면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벚꽃 나무가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거의 90%의 햇볕, 불볕더위, 땡볕을 차단해주고 있어서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따가운 햇볕 걱정 없이 오늘처럼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좋은 상태고요. 오존 뭐 이런 것도 다 모든 기상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시각이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2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기온은 29도 정도, 습도는 49% 정도 됩니다. 습도도 낮기 때문에 기온 29도인 거 감안하면 그렇게 후텁지근한 건 아닙니다. 기온이 29도에다가 습도까지 높으면 정말 찜통 더위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상황은 기온은 29도지만 습도가 49%로 습도가 낮은 편이어서 후텁지근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습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서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서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땡볕, 불볕더위 날씨에도 이처럼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이곳 석촌호수는 정말 좋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30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이고요. 22년 6개월 동안 42.19km는 101회를 완주했습니다. 자, 101회 완주 중에 56회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를 했고요. 나머지 45회는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 혼자서 연습 삼아 풀코스를 달린 게 45회입니다. 자, 연습 삼아 달린 45회의 풀코스 완주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42.19km 완주도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됐던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28,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6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기온은 29도 정도, 습도는 49%, 바람이 불고 있어서 달리기 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로수 터널이 땡볕을 거의 90% 차단해 주니까 땡볕 속에서도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자, 앞으로 약 2달, 일주일 정도 후, 즉 9주 정도 후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게 바로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약 9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자,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징검다리 임기로 2번을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띄엄띄엄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4년 2번 총 8년의 임기를 수행해서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연임에 성공을 하고 연임을 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징검다리식으로 띄엄띄엄 임기를 수행하면 대가 바뀌어서 22대와 24대를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번 수행해서 22대, 24대 두 대를 사용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서도 20세기와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에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많이 했을까요? 공화당이 더 많이 했을까요? 20세기와 21세기는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 동안인데요. 그 미국의 근현대사 124년 역사에서 미국의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 중 어느 당이 더 집권 기간이 길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24년 동안, 즉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1900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민주당의 집권 기간은 60년이었고 공화당의 집권 기간은 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공화당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양당 체제를 굳건히 구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보다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약간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주 후에 있을 11월 5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재 판세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한 3-4% 포인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게 되면 결국 20세기 1900년부터 21세기 2028년까지 총 128년 동안은 공화당 집권기간 64년, 민주당 집권기간 64년, 그래서 똑같은 50대 50으로 64년, 50대 50 반반씩 공화당과 민주당이 20세기와 21세기를 집권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서 동호로 연결되는 굴다리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미국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현재 전광판 기온은 28.8도, 습도는 58%입니다. 전광판 온도계 기온은 28.8도, 습도는 58%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을 이끌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암살 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2번의 암살 시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대통령은 각각 한 번씩만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요.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2번의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총 12번이었는데 대통령을 기준으로는 11명의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미국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암살 시도가 있었던 12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하고 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그 극장의 영국 배우였던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865년 4월 14일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최초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 188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차를 타고 모교인 윌리엄스 대학인가 모교 방문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링컨과 함께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찰스 기토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자, 그때 암살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이 당선되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정치인들을 내각에 기용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지를 받아서 간신히 당선됐던 인물이 1880년에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인데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개한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걸 당선자인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이 거절하자 바로 1881년 7월 초에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탄을 맞은 가필드 대통령은 한 2달 정도 총알 제거 수술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 주치의도 그 총알이 박힌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하면 총탄이 박힌 위치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 7월 초에 찰스 기토의 총탄을 맞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결국은 2달 정도 투병을 하다가 1881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으로부터 4개월 만에 총탄을 맞았고 임기 시작으로부터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례고요. 그 다음에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에 성공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또 뉴욕주의 북서쪽에 있는 버팔로에서 그 당시에 범미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박람회에 참석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암살범 촐고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촐고시의 총탄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때 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이런 행사장에 가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 악수를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1901년 9월 14일 그날도 악수를 하는데요. 그때 먼저 마지막으로 악수를 한 사람이 바로 1881년 7월 초에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모교 방문을 위해서 열차를 기다릴 때 같이 있었던 인물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인 로버트 링컨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로버트 링컨이 1901년 9월 14일 뉴욕주의 북서부 버팔로에 범미 미국 전체 박람회를 할 때도 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과 마지막 악수를 했고요. 그 다음 악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암살범 촐고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촐고시였고 악수를 한 채 하면서 손 주먹 안에 쥐고 있던 권총으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아드님인 첫째 아드님 장남인 로버트 링컨은 완전히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도 1865년 4월 14일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셨고 그 다음에 1881년 7월 초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수행하던 도중에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는 현장을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0년 후인 1901년
9월 14일에는 25대 대통령 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뉴욕주의 북서부 버팔로에서 개최됐던 북미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로버트 링컨 자신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마지막 악수를 한 다음에 다음 악수를 한 채 하던 그 철고시가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의 장남인 로버트 링컨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이 연달아 3명의 현직 대통령들이 다 암살이 돼버린 겁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아버지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두 번째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세 번째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이 세 사람이 다 자신이 현장에 있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암살돼 버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장남인 로버트 링컨은 트라우마에 걸려서 그 뒤로는 현직 대통령 행사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암살 시도가 누구냐? 바로 1912년 10월 15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북쪽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그 당시에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선거 유세 운동을 하던 때입니다. 그게 1912년 10월 15일인데요.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01년 9월 14일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부통령 지위에서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되는데요. 이분은 대통령을 전임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 6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본인의 임기 4년을 수행하고 후계자인 윌리엄 태프트에게 정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태프트가 27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인물이 이 전임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뜻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배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바로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와 전임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다시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바로 공화당으로 출마하고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이 된 진보당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공화당 표가 공화당과 진보당으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때 그 우드로 윌슨이 191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2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때, 그때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진보당으로 선거운동 유세 운동을 하던 도중에 1912년 10월 15일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바로 선거 유세 도중에 총탄을 맞는데요. 천우신조로 하늘이 도와서 그 연설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요. 연설문이 45페이지짜리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연설문에 박혀가지고 경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설 유세 90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명언을 남겼죠.
이 총알 한 방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라는 명언을 남겼던 분이 1912년 10월 15일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2024년 7월 지난달이죠. 2024년 7월에 똑같은 도시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인가 이틀 앞두고 또 총알을 맞았죠. 그래서 오른쪽 귀 이 윗부분을 관통하는 관통상을 당했지만은 천우신조로 하늘의 도움으로 머리를 맞지 않아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이미지를 보여서 지난달에 2024년 7월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하튼 1912년 10월 15일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총알을 가슴에 맞긴 했지만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45페이지짜리 연설문이 그 총알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에 시어도 루즈벨트는 경상에 그치고 90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도가 언제 있었냐? 1933년 2월 15일에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선 임기가 시작된 게 1933년 3월 4일인데요. 그 초선 임기 1933년 3월 4일 취임을 약 한 17일 앞둔 시점인 1933년 2월 15일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죠. 취임을 17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야외 정치 연설을 하던 도중에 또 총격을 받았는데 총알에 맞진 않았습니다. 그게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가 있었던 게 1951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6.25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4월에 그 당시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관저 백악관 밖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영빈관. 자, 대통령은 백악관에 거주하는데 외국의 정상들이 방문하면 백악관 밖에 영빈관에 투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백악관 밖에 있는 외국 정상에 대한 그 숙박시설 영빈관에서 투숙하셨는데요. 그곳에서 1951년 4월 9일경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그게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인데요. 그때 오스왈드가 총을 발사하고 나서 바로 체포가 돼서 댈러스 경찰서에 수감이 되는데 이틀 후에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댈러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건너편에 캬바레 사장인 잭 루비의 총탄을 맞고 피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암살의 배후가 진짜 누군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아서 음모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게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의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던 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인데요. 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그보다 2년 앞선 1972년 대통령 재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선에 도전하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도 모르게 아래에 있던 선거 운동본부 참모들이 자행을 한 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호텔 이름, 워터게이트 호텔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리처드 닉슨 재선 도전자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일어났는데 나중엔 알게 됐죠. 그랬으면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면 나중엔 알게 됐다,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라고 했으면 될 텐데, 리처드 닉슨은 처음에도 몰랐고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탄핵 추진이 이루어져서 탄핵 시도가 진행 중이던 중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한 게 1974년 8월 9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38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요. 그 제럴드 포드가 암살을 또 시도당합니다. 그분이 연도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취임했던 연도인 1974년인지 75년인지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은 그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먼저 74년이든 75년이든 둘 중에 하나 연도인데요. 그 중에 9월 5일인가 그때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총격 시도가 있었는데 경호원이 그것을 미리 총기 발사를 막았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17일 후인 9월 22일경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총이 실제 발사가 됐는데 그때는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두 번 다 선우신조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은 1981년 1월 20일에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딱 70일 정도 됐던 시점인 1981년 3월 30일에 암살 시도를 당하는데요. 자, 그분이 워싱턴에 있는 호텔 앞에서 암살을 시도당하는데요.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방탄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암살범 힝클리라는 암살범이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게 방탄 차량에 총알이 튕겨져 나온 탄환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수행을 했던 백악관 대변인 1명, 또 비밀 경호국 요원 1명, 경찰관 1명, 총 3명도 총알을 맞습니다. 그 중에 백악관 대변인은 40세 정도 연세였는데 뇌를 맞았습니다. 뇌를. 그래서 평생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휠체어 생활로 30년 정도를 하다가 2012년경에 70세 정도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 레이건 대통령 피격 당시에 같이 피격됐던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수술을 할 때 의사들에게 했던 재밌는 유머가 있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영화배우 출신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농담했냐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즉 로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다 보니까 공화당원이 아닌 민주당원인 의료진이 자신을 수술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모두가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만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생되셨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촬영했듯이 테쿰스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미영전쟁 당시 1813년 9월 5일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오데오 주변 온타리오 주 근방의 테임즈에서 발생된 테임즈 전투에서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그때 영국과 한편이었던 인디언 시어니족의 주장 테쿰스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겼죠.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게 그 저주를 받았던 그 윌리엄 해리슨 미국 총사령관이 그로부터 27년 후에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던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당선됐던 1840년부터 그로부터 120년 후인 1960년에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라고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를 촬영했는데요. 자,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는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고, 마지막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인데요.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되고 20년 후인 암살된 때로부터 17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총은 맞았지만 수술을 받아서 사망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존 F 케네디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1980년에 당선됐으니까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에 해당이 돼서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긴 한데, 테쿰스의 저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인디언들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인디언들에게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게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